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데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해주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인생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하지만 신부가 말기암 환자라면 난소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이라면 기대 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당혹스러웠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해요. 라는 인사가 선뜻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밝은 성격인 그녀가 아직도 생명 연장 목적이 아닌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암 치료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신랑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는 한 걸까? 신랑 측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것일까?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서툴게 꺼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혹시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신랑 쪽도 다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암 환자이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다 알아요. 본인도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것도요. 그럼요. 그녀는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이 너무 쉬웠다. 듣고 있는 내가 난감할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사실 젊은 암 환자들의 결혼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아서 파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암인데도 많은 경우가 그랬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식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다가 신부 측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자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것을 안 신부 측 아버지가 병동에서 난리친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많았다. 한때 암을 알았던 병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혼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를 어쩐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본디 어렵다. 평생 지속될 것 같던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는다. 연애 시절은 낭만적인 로맨스물일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자 냉혹하고 비정한 하드보일드에 가깝다. 사랑은 식어도 돈은 남는 것이라서 헤어질 때는 돈을 두고 다투게 되고, 여기에 양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를 물어뜯는다. 질이 멸렬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증오로 끝나고 난다.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담당 의사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정말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신랑은 서핑 강사였다. 그녀가 암 확진을 받은 뒤 만든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서핑이었는데, 실제로 서핑을 배우다가 연인이 됐다고 한다. 잠깐 스치고 지날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소나기처럼 찾아온 사랑을 피하는 대신 막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던 그녀의 소원대로 신혼집은 강릉 근처에 꾸렸다고 들었다. 결혼한 뒤로 그녀는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외래를 왔고, 나는 그때 그 남편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든든해 보였다. 그녀가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바닷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불길했다. 뇌 MRI 검사 소견을 보고 내가 더 좌절했다. 올 게 왔구나. 뇌척 수막 전이었다. 뇌척 수막 전이는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데다 방법이 없다. 뇌척 수막으로 암세포가 밀고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뇌압도 올라가면서 구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암세포는 기어이 뇌척 수막까지 기어 올라가고 말았다. 남편이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그녀의 컨디션은 나빠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기력조차 없어져서 결국 강릉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반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불태운 셈이 되었다. 오래오래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대는 끝이 예정되어 있기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알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되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랑할 때 아픈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녀의 선택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한편으론 부끄러웠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녀의 선택을 두고 지극히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끝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다. 어쩌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에도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가끔씩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 두 사람처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